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뭔가요? 더 거칠어진 민주당 대선판. 더불어민주당 대선판. 어제 저녁에 2차 TV 토론이 있었죠. 네. 가장 핫했던, 그러니까 반박과 재반박이 치열했던 전선은 역시 기본소득 이슈였습니다. 예. 그 시청률도 이때가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월 페이스북에다가 연간 60조 원에 이르는 조세 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썼었는데요. 네. 이걸 두고 박용진 후보가 그럼 그 돈을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허투루 쓰고 있었단 말이니까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예산 절감과 조정,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등을 더 걷어서 해결하겠다, 이 정도로 답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어제 송영길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했던 한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 음성을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기 때 정동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그때 일부 친도 세력들은 정동영을 안 찍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철저한 검찰의 보복으로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죠?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 네. 대깨문이라는 단어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단어를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실제로 써버리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렇게 대깨문, 이렇게 방송에서 쓰기 좀 꺼림직스러운데, 예.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 무조건 문재인,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이 스스로를 불렀던 표현인데 이들을 조롱하는 멸칭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온라인 당원 게시판에는 송영길 사퇴하라, 이런 요구가 빗발쳤고 친문 지지를 업은 정세균 그리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TV 토론, 후보자 TV 토론도 그렇고 지금 관훈 토론도 그렇고. 김준일 대표. 예. 그 이재명 후보가 한 말 중에 바지 한번 내릴까요? 이것도 어제 굉장한 화제였잖아요. 이때도 예. 시청률 대단했을걸요. 정세균 후보가 이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스캔들 해명 요구에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불찰이다, 당일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형수 친형 욕설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표정이 싹 굳으면서 네. 제가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정세균 후보가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농담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네.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약간 화가 난 네. 듯한 느낌도 좀 들었어요. 궁서체로 굉장히 진지하게 예,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캠프에서 양 진영 캠프에서 뭐 논평도 내거나 막 그러면서 굉장히 셌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집중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박용진 후보나 뭐 최문순 후보가 집중 공격을 했고요. 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영남 역차별 발언, 경북 안동에서 영남이 역차별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눈에 띄는 것은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엄호를 많이 했다, 어제. 그러니까요. 예. 어제도 그렇고 그전 TV 토론도 그전도 그렇고 그렇고요. 추미애 후보만 거의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 편을 들었어요. 예, 기본소득에 지지. 대해서도 예.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또 이제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도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무슨 연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티즌들이 명추연대 혹은 재미연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예. 이재명, 추미애, 아니면은 이재하고 추미애에서 재미연대. 그래서 둘이 단일화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얘기는 않았지만 가장 개혁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개혁연대처럼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두 분이 어떻게 손을 잡을지 계속 그것도 좀 관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의 어제 그 발언도 파장이 상당했죠. 파장이 상당했고, 사실은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문은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예. 그러니까 뭐 반문도 아니고 비문에 가까운 분이고, 지금 이제 어쨌든 보면은 당내 주류의 그 친문 그리고 이제 강성 지지자들하고 좀 갈등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저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투대문 투표해야 대통령은 문재인,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대깨문, 안악수나문 아빠가 낙선하고 수십 번 나온다 해도 문재인 이런 용어들이 계속 다 쓰였는데 예. 그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해서 과도한 확대 해석은 좀 금지해달라, 뭐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그때 얘기를 여러분이 쓰셨던 그 단어 아닙니까? 이제 그걸 예. 강조하면서 이제 해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게 약간 멸칭처럼 지금 쓰여서 변질이 그거를 됐으니까. 당 대표가 쓰는 게 맞느냐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이낙연 측하고 정세균 후보 측에서는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 이재명 돕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좀 강하게 성명도 내고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송영길 대표의 지금 행보가 전에 김종인 대표 행보와도 좀 겹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 네. 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확장을 하고자 하는 어떤 선긋기, 뭐 이런 제스처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좀 인상적인 게요. 사실 이 자리에서도 지금 계속 비문, 반문, 예. 뭐 친문 이런 단어들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 원래 민주당에서 지금 3, 4년 동안 이런 말이 많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다 친문이다. 네. 친문 아닌 게 없다. 이런 표현들이 많았는데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선거 구간이 다가오면서 파열음이나 공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제 제가 만났던 여당 의원의 말인데요. 민주당 의원. 예. 민주당은 당내 헤게모니를 지난 10년 만에, 10여 년 만에 친문 주류가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비주류에게 어쩌면 넘겨줘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격동의 시기가 오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렇게 파열음이 노출되고 있고 이건 전쟁의 서곡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까지 들었어요. 전쟁의 서곡이란 표현을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네. 대선까지 이제 남은 8개월 동안 갈등을 봉합하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그 책임을 송영길 지도부에게 과제로 놓이게 됐습니다. 와. 지금 이제 두 번의 TV 토론,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쟁의 서곡에 불과하다라는 민주당 의원의 그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박용진 의원 저희가 초대해 놨거든요. 어제 제일 세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1등 이재명 후보를. 예. 박용진 후보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갑니다. 대박 터뜨린 국대 선발전. 스포츠 얘기 아니죠? 아닙니다. 국대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전 얘기입니다. 네. 어제 이제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90년대생 20대 남성이 나란히 1, 2위를 하면서 당 대변인에 임명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출신 임승호 씨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캠프 유세차에 올랐던 양준우 씨가 주인공입니다. 네. 방송인 임백천 씨 아내인 김현주 전 아나운서와 변호사 신인규 씨는 각각 3, 4위로 상근 부대변인 맡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들을 뽑는 문자 투표가요. 무려 12만 표가 넘었다고 합니다. 12만 표요? 예. 옛날 뭐 자유한국당, 뭐 미래통합당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뭐 대변인 배틀까지는 아니더라도 TV 혹은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힘 또 그 전신 당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이벤트들을. 싸늘했거든요. 그들만의 잔치였거든요. 확실히 다른 느낌이네요. 네. 예. 일단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성공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 청년 대변인 출신인 임승호 씨는 지금 27세. 그리고 청년 백수였던 양준우 씨는 26세. 그래서 둘 다 90년대생이고 예. 점수도 1058점, 1057점 1점 차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국민투표에서 또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등한 임승호 씨가 뒤지다가 국민투표에서 많이 받아서 뒤집어지니까 뭔가 굉장히 좀 짜릿하잖아요. 드라마틱하니까 그런 거고 564명이 지원해서 141대 1 뭐 예. 이런 경쟁률도 그랬고 문자도 12만 건. 예. 그리고 어저께 이거 뭐 이 옳은소리 국민의힘 옳은소리에서 유튜브. 2만 명 유튜브에서 2만 명 넘게 시청을 했거든요. 동접자. 그래서 TV조선이 13,000명 그리고 옳은소리가 2만 명에서 34,000명이었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이 JTBC가 12,000명, MBN이 2,600명에서 14,000명. 동시에 했거든요. 동시에, 예. 민주당 경선 후보들 토론하고 요 국힘 배틀하고 동시에 했어요. 예, 그러니까 2.5배 정도 됩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힘 대변인을 뽑는 게 더 높았어요?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시청률이? 당 예. 내부 대변인을 뽑는 게 여긴 대선 후보를 뽑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접속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준석표 공정이 성공을 했다. 흥행도 성공하고 어쨌든 뭐 화제도 끌고 여러모로 이제 했다라는 건데 다만 우려의 목소리는 사실 정당 대변인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글을 잘 써야 됩니다. 근데 그래요? 그러면 글이 더 정당 중요해요? 논평 뭐 이런 거 다 쓰고 그거 읽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예, 예. 배틀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글을 쓰는 거를 검증을 했느냐 이게 좀 이제 우려의 목소리로 나오는데 그건 뭐 지켜보면 알겠죠. 잘 쓰는지는. 보통 말 잘하는 사람이 글 잘 쓰긴 해요. 근데 글 잘 쓰는 사람이 꼭 말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 많이 해보면 그렇긴 한데. 네, 김광현 기자. 저도 비슷한 좀 생각인데 이제 당 대변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스타로 군림하기보다는 이제 당의 입장, 그러니까 당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장을 이렇게 차분히 전달하는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야 공이 초재선 의원이나 아니면 의원이 아니더라도 당에 이렇게 잔뼈가 굵은 분들, 그러니까 혹은 이게 당 대표랑 가까운 분들 이런 그렇죠. 분들이 많이 맡아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외부에서 이렇게 스타성으로 뽑힌 분들이 그런 역할까지 다 잘해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게 관건인 거죠. 예. 이 실험이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그 부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가짜 수산업자가 찍어놓은 선물 인증샷. 포항 수산업자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 로비 의혹 파장이 전방위로 또 퍼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확인된 건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 네. TV조선 현직 앵커,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서장까지 이렇게 총 4명이죠. 여기에 박영수 특검, 박지원 국정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김무성 전 의원, 사립대 이사장까지 맞네요. 여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채널A는 어제 이 수산업자가 최소 27명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걸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27명 리스트가 있다?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선물 배달을 맡았던 사람이 그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기록, 그 명단을 보니까 27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럼 배달해놓고 문 앞에 배달해놓고 인증샷을 다 찍었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에 인증샷까지 다 이렇게 배달했다고 내가 제대로 배달했다 이렇게 인증샷을 찍었던 것도 같이 증거가 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박영수 특검은 잠깐 중고차를 빌렸을 뿐이고 돈도 난 다 냈다. 박지원 원장이나 주호영 의원은 선물 전달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증샷이 있다는 말만 전해지고 인증샷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공개된 건 아니잖아요. 네. 만약 이게 공개되면 그 앞에서는 이거 다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채널 A가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 그 이제 증언도 나왔어요. 그래서 배달을 했던 직원이 박지원 국정원장한테는 독도 새우, 전복 그리고 생선 선물 세트, 대게 이런 거를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박지원 원장은 공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받지 못 못했다라는 받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일주일간 빌렸다라는데 하루에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시세가. 그 포르쉐 렌트가요. 예, 그럼 6, 7에 40이 42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3월에 250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액도 잘 안 맞고 이게 왜 3개월이 지나서 3월 달에 냈는지 받나 보니까 돈을 했는지 뭐 아니, 이런 뭐 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그럴 얘기가 또 가능성이 있는 나오는 거죠. 지점인 거군요. 그래서 이거는 파면 팔수록 앞으로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이제 연루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박영수 특검이나 박지원 원장, 주호영 의원 이제 모두 선물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탁이 오간 정황도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뇌물 받은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단정하긴 아직 일러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뭐 이렇게 좀 어딘가 좀 이상하죠. 앞으로 취재 또 경찰 수사 통해서 꼼꼼히 검증해 봐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범위와 정도, 핵심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어디까지 줬느냐, 그리고 그 준 것이 그냥 김영란법 위반 수준이냐, 그러니까 독도새우 그냥 간 것에서 그쳤냐, 독도새우 주고 뭔가 대가를 원했느냐, 요거잖아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